경제에 관한 궁금증은 무엇이든 물어봐. 경제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 테니까. 경제 고민 해결 프로젝트 물어봐요. 경제도사. 우리 이 방송이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네. 이참에 복비를 좀 올려받는 거예요. 저도 대찬성입니다. 대신 우리가 복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도 확실한 문제 해결을 해드려야죠. 네. 그러면 의뢰인부터 불러볼까요? 불러보시죠. 의뢰인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만나본 것 같은데? 저요? 구면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공연인 것 같은데. 저 처음 뵙는. 네, 아닌가. 작업이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뢰인님도 딱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실 그런 연배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이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네. 일단 나이는 26살이고요. 딱 이제 독립을 시작할 나이가 되니까 집에서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취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독립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라서 좀 도움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독립은 특별히 우리가 이 복채를 더 많이 받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코너명을 바꾸자.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경제도사. 이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독립해서 나와서 살고 싶은 곳이니까 혹시 나와서 살고 싶은 뭐 곳 이런 걸 봐놓은 게 있습니까? 사실 봐둔 것도 봐둔 곳인데 제가 집을 처음 얻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사실 첫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귀가 좀 팔랑거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바로 가계약금을 걸어버렸어요. 아니 얼마나? 100만 원. 우리 복비 한 10번 쓸 돈인데. 우리 복비 올랐어? 우리 병원 아니야? 아, 그래서 가계약금 냈는데. 냈는데 이제 다음에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소개시켜주는 집들 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안 되겠다. 제가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든다 하고 이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계약 파기다 하고 안 된다. 돌려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 대학생이나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정보가 혹은 지식 같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거든. 아니 기초적인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아. 혹시 임대인하고 임차인 차이는 알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집주인, 임차인은 예를 들어 저.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고 대여주는 사람. 역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 네, 와. 도사님 말씀보다 우리 출연진 말씀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우리 은서님은 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구두 계약 그쪽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두 계약 뭐 이런 거. 근데 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용어가 가계약, 없어요? 여러분 가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해요? 빨리 얘기해줘. 가계약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원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가 이제 성인으로서 누군가와 일종의 상호 간에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일종의 안 지킨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감내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은서가 가계약을 그냥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 거니까 가계약금을 안타깝게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계약의 개념을 이해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본 계약. 임대차 계약 절차는 알고 있습니까? 뭘 중요하게 사실 봐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계약하기. 이 계약서를 일단 쓰는 거, 이 계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쓰면서 이제 당연히 계약을 쓰니까 그쪽에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을 보내겠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계약금을 보냈는데요 라고 주장하려면 뭘 받아야겠어? 계약서. 계약서는 썼다고. 약속? 큰일 날 사람. 계약금을 보냈으면 영수증을 받아야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일 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깡통 전세라고 그래. 그럼 깡통 전세를 덜컥 계약해버리면 그럼 그걸 나중에 알아버렸으면 계약금 날리는 거고, 계약금을 다 지불하고 실제 모든 계약이 완료돼서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전세 가격보다 집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경매 처리하는 거야. 부실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전세 보존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확인해야 돼? 저당권 같은 걸 확인해야 돼. 그 집에 얼마만큼 빚이 들어있는지, 이것의 가치는 어떤지, 내가 전세 보증금을 맡긴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거야. 공제증서 알아요? 공제를 받는 증서. 그래도 뭔가 그 문맥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네. 공제증서가 말이야, 우리 은서 같은 거래인한테 만약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수를 해.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떤 특정 가실로 인해서 은서 같은 거래인한테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어떤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공제증서는 어디서 날까? 인터넷?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돼. 계약을 맺을 때 아저씨 공제증서도 사인해서 저한테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공제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전체를 그 증서가 있으니까 그 공인중개사 그분이 다 보상을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피해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에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그럼 이제 뭘 살펴봐야 될까? 집 주소? 맞지. 그렇게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소, 그 다음에 건물 구조,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그 건물의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임대차 계약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임대 계약금을 적을 때 그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숫자만 썼을 때는 공을 다 넣어버릴 수도 있고, 숫자가 앞에 일자를 살짝 칠자로 바꿀 수도 있고, 위조, 변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힌트, 집주인. 집주인. 네, 계약서 맨 밑에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를 쓰는欄이 있는데, 이게 또 집주인의 정보와 집주인의 신분증,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의 증명서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꼭 그 집주인들이 와서 직접 계약을 안 하고 누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진짜 집주인이 당신에게 맡긴 건지 그 집주인 신분증을 보여달라든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지. 뭡니까? 사정상 그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러 못 올 때가 있어. 아, 이것도 그럼 재밌을 것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뭘까? 위조. 같아요. 위임장. 위임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 또 한 가지. 그럼 위임장에는 내가 위임했다라고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야? 뭘로? 인감도장으로. 그럼 그 도장이 실제 그 계약 주체랑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했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집주인하고 미리 얘기한 어떤 특약사항, 이런 거 잘 기재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해 두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약 끝인가요? 야, 무서운 분이네. 부모님 끈을 하네. 잔금만 했구나. 잔금 안 치렀구나. 그러면 잔금 납부할 때 계좌이체 사용할 거예요? 저는 계좌이체가 확실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증거를 남기는 걸 권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현금을 냈을 때 또 뭐 해야 되겠어? 영수증. 아, 이제는 뭐 척척입니다. 이제 계약 끝인 거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 어떤 거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 그렇지. 네, 맞아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중인 부동산이 경매나 또는 공매 이런 데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럴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어. 이 정말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년 계약했는데 1년이 넘어갈 쯤에 한 1년 더 살고 싶으면 계약 연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다. 대답하세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은서님의 경제적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 오늘은 부채점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중에 하나 꼽아봐. 예요. 오, 야. 이 놀라운데? 왜요? 자, 금이에요? 금이에요. 오. 이 금의 점괘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계약해야 내 금쪽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때? 도사님들 덕분에 사기 안 당하고 계약도 잘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죠. 오늘도 다 같이 고민 해결!